2페이지 가겠습니다. 물권법 갈게요. 네, 우리 민법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 몸이라고 했습니다. 얼굴 생각하시고, 네, 쭉 팔 벌리시면 돼요. 자, 이쪽은 매매를 통해서, 뭘 통해서? 결국은 이쪽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간다? 결국은 매매가 장애 요소가 뭐예요? 무효, 취소. 그 무효가 뭐다? 2번. 무슨 무효? 확정 무효. 취소가 뭐다? 불확정 무효.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유고요? 출발이 확정 무효고 불확정 무효가 뭐다? 취소예요, 이게. 그러니까 10가지가 여기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다? 10가지가 뭐예요? 네? 능능. 그죠?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다음 무슨 작사? 단통 작사가 여기 있고, 그다음 뭐다? 학과 적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어디가 무슨 사유고, 이게 취소고, 이게 무슨 사유고, 무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또 이상한 게 하나 뭐 있어요? 그게 이상한 거. 왼쪽에 불확정, 무효. 대표가 뭐예요? 이거 아니야, 이거. 이게 뭐예요? 최상철 대표. 그죠? 예? 선철이는 최악입니다. 뭐라고요? 최상철 대표님, 선철이는 뭐라고? 최악입니다. 또 만들었어. 철에는 선이만 될 수 있고, 최고는 악의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선철이는 뭐다? 최악. 그래서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무슨 대리? 무건대리. 그 무건대리 반드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가 총칙에 1, 2, 3번 안 되고 몇 번 돼서, 이게 4번 돼서, 그 매매가 1, 2, 3, 요거 4번 돼서, 여기 왼쪽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등기 치면 뭐 취득한다? 수익권 취득한다. 그러면 3편은 여기가 3편은 타이틀 제목이 뭐고 채권이고, 네? 이쪽은 2편은 뭐고 물건이고, 그죠? 1편은 뭐다? 총칙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연결되어 있다. 3편과 1편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총칙에 이제 총칙은 이제 그만 보시고 가서 주로 뭘 보시라. 계약법을 자꾸 보시라고. 계약법은 주로 사례 문제가 많아. 뭐가 많아? 그래서 1번부터 쭉 풀다가 시간 없는데 사례 문제가 뒤에 쭉 10문제는 못 풀어. 끝나고 나면 이 맞힐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시라? 3편 채권은 여기는 뭐가 포인트? 여기는 계약. 3편 채권 몇 가지 계약? 15가지 전형 계약이 있죠. 시작, 증조 할배, 매학급 보고, 차차차 아싸 여행 가자, 현상 광고 걸린 고위공직자, 교도소에서 임종 맞이하다. 그래서 노는 데예요. 그래서 15가지 계약을 분류한 것이 뭐예요? 8글자. 양, 그 다음 뭐다? 무, 그 다음 뭐다? 출 가지고 8글자 놀고. 여기는 10글자. 몇 개? 그 여기 오른쪽도 8글자면 여기도 몇 글자? 8글자가 뭐예요, 여기는? 여기 점, 소, 전, 뭐다? 이거 노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야? 8개, 10개. 욕하지 마시고. 좌우 대칭이잖아요. 10개, 8개. 그 조건 기한은 한 문제짜리인데 거기는 너무 힘쓰지 말고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정답 중심으로 보라고요. 어려운 판례는 뭐 해버리고 제끼고 그거 어려운 거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어. 알고 있는 자꾸 넘어가시라고. 그 물건은 이제 여기 등기와 연관이 있으니까 여기 주로 물건 무슨 주의가 8개 물건은 무슨 주의가 법정주의고, 이쪽은 계약 자유의 원칙. 이쪽은 무슨 주의? 물건 법정주의. 이쪽은 계약
자유원칙이니까 여기는 15가지 무슨 계약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여기는 무슨 물건만 쓰셔야 돼. 무슨 물건만. 전형 물건만 쓰셔야지 당사자가 마음대로 무슨 물건을 만들어내면 안 되지. 등기와 연관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1번 물건과 뭐예요? 채권. 그러니까 거기 1 물건은 임의 규정이 아니지. 물건은 무슨 규정? 무슨 주의니까? 물건. 법정주의니까 여기는 주로 뭐가 많다? 대부분 올은 아니고 대부분 무슨 법규가 많다? 대부분 강행 법규가 많다. 당사자가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없죠. 등기 이거 186조는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그러니까 등기 없어도 매수인이 네가 수익권 취득한다는 특약 맺어봐야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무슨 규정이니까. 그러면 563조 매매는 이거 임의법규일까 강행법규일까? 당사자 뭐 한다? 약정함으로써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해요? 약정 있으면 성립하는 거지. 계약서 썼을 때 성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규정이 무슨 규정이니까? 매도인이 아니야 우리는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서 써야지 계약이 성립한다고 그러면 쓰는 날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쪽은 무슨 법규? 이쪽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대부분 임의법규고 대부분 강행법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 시험에 이제 뭘 내겠어요? 시험에는 특이한 거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무슨 법규도 있다. 가끔 무슨 법규도 있다. 임의법규가 가끔 숨어져 나오고 이쪽은 가끔 무슨 법규가 강행법규가 가끔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시작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맨날 공부 안 된다고 술을 2차까지 먹으니까 쪼아대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술을 맨날 2차까지 먹으니까 그 다음날 공부 헤매지. 이렇게 자꾸 잔소리하니까 기분 나쁘잖아. 이걸 본인이 알아요? 몰라? 자신도? 알아. 아는데 왜 안 되느냐? 사람 습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기 전에 핸드폰 들기 시작하면 계속 들죠? 왼쪽으로 손 힘들고 오래 들어갔다 막 그럼 1시간, 2시간 금방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 중독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자꾸 먹게 되면 2차까지 가는 거예요. 자꾸 2차 몇 차까지 3차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2차까지 가니까 그 다음날 공부 헤맨다 그러니까 여기서 충청도 여기 뭐라고 그래요? 칭이라니까 지나 잘하지. 그죠? 전 뭐요? 저요. 뭐 마요? 상관 마요. 그 다음 뭐야? 지나 잘하지. 자, 이가 뭐예요? 이가. 이런 거 누가 가르쳐줘? 이런 걸. 판만 깔아놨으니까 여러분들 이 지문이 그 지문이구나. 공부하시면서 그때 이 지문이 그 지문이구나. 이렇게 생각만 연결하면 돼요. 이게 뭐다? 이기 연체 해지죠. 즉각 소멸이에요. 일정 기간 지나야지 끝나요. 이기 연체했어요. 해지했어요. 도달됐어요. 즉각 소멸이야. 일정 기간 지나야지 끝나는 거예요. 이건 즉각이지. 자, 주택 임대차는 2기 연체일까요? 3기 연체일까요? 응? 그러면 연속해서 2기를 얘기하는 것이요? 밀린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밀린 금액이 2기분에 달하게 되면 연속이면요. 한 달 내고 한 달 쉬고 한 달 내고 한 달 쉬고 그러면 안 되지. 2기분에 달하게 되면 아시겠어요? 해집니다. 차는 뭐예요? 네, 차인 뭐다?
증감 무슨 권? 청구권. 해.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게. 해. 기간. 약정 없을 때 해지 통고. 즉각 소멸 일정 기간 지나야 돼요. 자, 매는 뭐예요? 매수 청구권. 그래서 이 해지 통고란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누가 떠올라야 되는데 법정갱신이 떠올라야 돼. 무슨 갱신? 그래서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건 무슨 규죠? 강행규죠. 여기는 전, 저유, 뭐마요? 상관마요. 저는 뭘까? 네?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임의규정. 저는 뭐예요?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 예? 뭐 있어요? 부합물. 그 다음 뭐예요? 종물. 예, 달리 정하도 뭐하다? 유효. 세 번째, 유치권. 예? 배제, 특약. 특약. 이걸 멋있게 표현한 말이 뭘까? 유치권, 배제, 특약. 멋있게 표현한 거 하나. 이거 임대차 하면서 뭐 하면서? 이거 단어 들어가면 끝이야. 이거 하나 다 들어가면 무슨 회복? 이거 들어가면 비용, 예? 필요비, 유익비, 포기, 특약이야. 유효한 겁니다. 뭐하다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죠. 문제 풀다가 그냥 유익비 가지고는 유치권이 돼요. 근데 원상 회복 들어간 유익비 가지고는 안 돼. 유익비 포기 특약은 뭐 한 거니까? 유효한 거니까. 모두 포기한 거야. 그냥 단순히 제가 암기시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연결된 걸 자꾸 의미를 부여 드리는 거예요. 또 뭐 있지 여기 또? 다 했나? 전, 저유, 상관, 상님 관계. 무슨 관계? 상님 관계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상관, 이거 관이 하나 있는 거 관습법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상린 관계 규정, 임의 규정. 그 다음에 관습법지, 배제 특약은 유효. 이때 떠오르는 거 법률 법지 배제 특약은 무효야. 저당권. 그 다음에 마지막 뭐 있어요? 그게 뭐야? 지역권. 무슨 배제?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뭐하다? 이거 물권법 문제 풀 때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1번에 1번 이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물권은 대부분 무슨 규정이 많고. 그럼 제가 이거는 처음 한 거예요. 틈날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아니 오늘 제가 처음 했으면 제가 죽일 놈이지. 틈날 때마다 했잖아요. 또 적고 있잖아 지금. 왜 적어요? 중요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아, 그 소리가 그 소리구나. 자꾸 연습시켜 드리는 거예요. 폭넓게. 혼자서 자꾸 공부하면 좁아져 이 폭이. 혼자 공부 자꾸 폭 좁으니까 자꾸 넓혀 드려야 제가 이렇게. 그래서 1번 말씀드린 거고요. 2번은 반대로 돼 있죠. 채권은 사람 오니, 물건은 사람 물건 올. 세 번째, 올 정할 수 있으니까 채권은 배타성이 없지요. 반대로 돼 있고. 다섯 번째는 물건은 특정인 행위가 아니고 모든 사람. 물건 객체라고 채권은 반대로 돼 있고요. 정답은 몇 번? 4번. 물건은 법률 또는 뭐다? 관습법 이장클은 뭐 할 수 없으나 채권은 그러하지 않다. 이게 뭐다? 물건, 법정 지위와 계약, 자유, 원칙.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 강행 법규가 많은데 가끔 뭐가 있고 임의 법규가 있고 대부분 무슨 법규가 많은데 가끔 무슨 법규가 있다. 강행 법규가 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은 4번이지만 이걸 기억해 주세요.
자, 문제 2번에서 틀린 거 3번 볼게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 나오죠? 그러면 이 수목은 보통은 토지 위에 정착물인데, 보통은 부동산을 표시할게요. 토지 위에 뭐가 있다? 건물이 있고요. 담이 있고요. 이렇게 수목이 있어요. 이렇게. 이건 돌담이라 할게요. 뭐라고요? 돌담. 이건 건물. 이건 수목. 전부 다 부동산입니다. 뭐라고요? 근데 수목은, 돌담은 보통 종속 정착물이다 이렇게 표현해. 무슨 정착물? 건물은 토지도 등기부가 있지만 건물도 따로 등기부가 있죠. 그래서 이건 독립된 등기부가 있죠. 그래서 무슨 정착물? 담은 등기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토지 갈 때 건물은 덤으로 가는 거 아니죠. 각각 별개로 계산해야 되고요. 토지 가면 담은 그대로 오겠죠. 수목은 어떻게 될까요? 수목. 아니, 수목은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 가면 수목도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로 취급한다? 종속으로 가는 거예요. 뭐다? 원칙은 어디로 가지만 예외적으로 독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목이 다른 건 아니고 공시입니다. 뭐라고요? 뭐가 안 돼 있으면? 공시가 안 돼 있으면, 공시가 돼 있으면. 그래서 수목 공시 방법은 두 가지죠. 그러면 명인 방법 하지 말라니까. 습관이 있는 거예요. 법률하고 관습법으로 그때 하셔야 돼요. 수목도 이렇게 연습하라니까. 법률하고 뭐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된 임목. 또 이제 말씀하세요. 이제. 그렇지. 무슨 방법?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연습하셨으면 되는데, 관습법상 인정되는 무슨 방법? 명백 인식 방법. 어디다가 써야 돼요? 판자. 그러면 등기된 임목은 갑구도 있고 무슨 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소유권도 기재할 수 있고 모두.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등록된 것만 설정할 수 있어요. 명인 방법을 통해서는 소유자가 누구라고만 적는 거지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죠. 명인 방법을 갖춰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판자떼기에다가 붓글씨로 갑구, 울구 적어놓고 태풍 불어가지고 날아가면 어딘지 못 찾잖아.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명인 방법 나왔을 때 뭐가 들어가면, 저당권 들어가면 틀려. 근데 이걸 이해한 게 아니고 하도 풀다 보니까 틀린 거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 그런 문장들 조심하셔야 돼. 습관적으로 해가지고 다 틀리다니까 그냥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대리는 의사 능력자임을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또 갑자기 뭐지 또 이런 사람이 있어. 미피피 대리인 될 수 있으나 옆에 정신줄은 있을까? 개념 문제 아시세요? 그러니까 자꾸 공부할 때 연습하시라는 얘기야. 하도 안 되니까 뭔지도 모르지만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임을 유한다, 틀리니까 유하지 않는다.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루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야. 등기된 임목은 모두 될 수 있지만 소유권, 을구, 저당권 기재할 수 있지만 명인 방법은 뭐가 안 된다? 저당권 안 돼요. 그래서 명인 방법 나오면 저당권 붙으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은 매수인 을에게 뭐 없이, 등기 없이 뭐만 이전되더라도 을은 건물 소유권 취득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8개 물건을 다시 분류하셔야 되겠네. 자, 여기다 영역 표시할까요?
영역 표시할게요. 이렇게. 영역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뭘까요? 이거 하나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점유권이고 이건 본권이죠. 8개 물건을 예쁘게 분류가 돼야 되죠. 어떻게? 1번 무슨 권 있고 점유권 있고, 그죠? 밑으로 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본권에서 뭐가 되고요? 소유권 있고, 제한 물건 들어가자. 제한 물건은 뭐가 있고, 용이 있고, 담무 있고, 전 담보 물건은 요 질저가 있겠죠. 그럼 키워드가 뭐예요? 키워드가 본권 아닌 점유권. 소유권 할 때는 거기 무하지 않았어요. 등기를 안 했잖아요. 그럼 뭘 취득할 수가 없어요.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근데 이때 조심할 게 하나 있죠. 첫 번째, 본권, 대표, 소유권 없어요. 근데 만약에 들어와서 뭐 하고 있으면 본권 아닌 점유권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 네,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거.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몇 번 지문 읽으시면서 3번 지문 읽으시면서 미등기 매수인 현재 살고 있다면, 첫 번째, 등기 안 했으니까 뭐는 없어요?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어요. 대신 본권 아닌 점유권 있죠. 그죠? 근데 또 뭐 하나가 있다는 거?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본권을 항상 연습시키셔야 돼요. 볼펜 한 자로 들으세요. 뭐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세요.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토지, 정착만 하니까 동산이죠. 그럼 이 볼펜 위에 뭐가 있는 거야? 본권, 대표, 소유권.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있죠. 이제 보여야지. 본권 아닌 점유권 있죠.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본권 아닌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신 두 가지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세요? 그럼 미등기 매수인은 뭐가 없어요? 본권, 대표, 소유권 없다. 본권 아닌 점유권 있다. 근데 뭐 할 권리가 있다. 이제 그걸 인정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갑자기 등기된 사람이 자신이 무슨 자라 해서 갑자기 소유물 반환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 미등기 매수인은 뭐 가지고 반환을 거부해야 돼요? 안 되지. 점유권 가지고는 안 되지.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미등기 매수인이 다시 또 팔아도 병도 똑같이 본권, 대표, 소유권 없고 본권 아닌 점유권 있고 점유 사용 권리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등기된 사람이 소유물 반환 들어왔을 때 뭐 가지고? 점유 사용할 권리 가지고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리 할 수밖에 없어요. 3번에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5번 체크할게요. 갑이 임찬 을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 농작물이죠. 수확하지 않았지 병한테 팔았죠. 이건 뭐 허락 받아서 경작했으니까 누구 거예요? 쪽파는 경작자 거지. 설령 허락 없어도 누구 거예요? 농작물은 허락 받거나 말거나 누구 거예요? 경작자 거. 맞아요? 네. 그럼 거기 보시면은 명인 방법 같이 해야지 소유권 취득할 이유는 없죠. 근데 뭐 했을 때는 팔았잖아요. 산 사람은 뭘 갖춰야 돼? 명인 방법을 갖춰야지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그럼 이게 원리를 똑같아. 취득은 무슨 취득이지만 자동 취득이지만 이거 뭐 할 때는 처분할 때는 공시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상속받은 토지는 자동 취득이지만 처분할 때는 등기에 팔듯이 그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무단 경작자, 명인방법 갖춰야지 소유권 취득해요, 자동 취득이에요. 팔 때는 산 사람이 무슨 등기야, 쪽 파는데. 그래서 무슨 방법? 명인 방법 갖추면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농작물 취득은 무슨 취득이지만 자동 취득이지만 이거 뭐 할 때는 처분할 때는 산 사람이 뭘 갖춰야지? 명인 갖춰야지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2번에 3번하고 3번에 4번이 비교가 되죠. 수목, 공시, 법률 등기된 임목은 소유권, 저당권 다 되지만 간습법, 명인방법은 뭐 만든다? 소유권만 돼. 이것저것 물어낸 겁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자, 4번 틀린 것 같을게요. 1. 지상권, 전세권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으나 지역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왜 이 지역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안 될까? 자, 볼게요. 지상권은 자기 토지가 없고 타인 토지 바로 사용 들어가요. 전세권도 자기 부동산 없고 타인 부동산 바로 사용 들어가요. 근데 지역권은 항상 자기 토지, 타인 토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역권 문제는 15번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쉽게 맞출 수 있는 영역들을 자꾸 영역 표시해놓고 자꾸 그거부터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거기서 머리 아프게 거기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민법 공부할 때도 내가 알고 있는 것 쭉쭉 한번 보란 얘기예요. 아는 것부터 먼저 계속 한번 해놓은 다음에 어려운 거 한번 공부해 볼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자꾸 극대화시키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 자꾸 새로운 걸 찾아서 하지 마시고 뭐 한다? 알고 있는 거. 지역권은 뭐다? 무슨 토지? 용익물권은 지지전, 지상권은 자기 토지였고 타인 토지 바로 점유 들어가요. 전세권도 자기 부동산 없고 타인 부동산 바로 점유 들어가. 근데 무슨 권은? 타인 토지, 자기 토지 편익 이용하는 거지 점유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토지가 주가 되고 지역권이 종이 돼요. 그러면 자기 토지 주 갈 때 동생 데리고 가야 되지. 형 동생 기억날 거야. 형 갈 때 놓고 갈 수 있죠. 그게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어디 갔어? 이거. 주 갈 때 지역권 배제 특약 가능하다고. 그 다음에 주 두고 종만 독립해서 양도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역권을 자기 토지로부터 독립해서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뭐는 된다? 지상권, 전세권은 설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두 번째, 부동산 목적으로 지역권 뭐 할 수 없다? 설정할 수 없다.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죠. 부동산 대상이 아니거든요. 세 번째, 토지 일부, 건물 일부, 전세권 설정할 수 있죠. 온천권은 관습법상 물권이다 아니다? 관습법상 물권 아닌 거 시작. 관습법 물권 아닌 거 미등기 무허가 온천 가셔서 근처 공원 왔다 갔다 통행했다. 관습법상 물권 아닌 거 기억하셔야 돼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 인정하지 않는다. 온천권 관습법상 물권 아니죠. 근린 공원 이용권도 관습법상 물권 아니고, 그 다음 사도 통행권도 관습법상 물권 아닙니다. 자, 다섯 번째, 존속기간 영구 무한으로 지역권 설정할 수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버섯 기억하세요. 그냥 뭐라고요? 아니면 이름 지영아 영원히 사랑 이렇게 하던데 뭐라고요? 이 지자 들어가면 영구 설정이에요. 지상권, 지역권은 영구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권은? 전세권은 안 돼. 왜? 조문에서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팔레트들은 두 가지야. 뭐하고 뭐? 지상권하고 무슨권은? 지역권은 뭐다? 그래서 지영아 뭐라고? 그 적어놔 거기다. 영지버섯 하든지. 5번 X.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물건 종류. 자, 5번에 3번 봅시다.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게 만약에 가능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일필지 일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만약에 맞으면 을구란에다가 도면 첨부해야 되죠. 그 일부가 경매가 됩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죠? 등기부는 몇 개인데? 하나인데, 아이고야, 갑부에 소유자가 2명이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다시 또 일필지 일부 저당권 설정하면 한 10년 지나면 나중에 등기부 때 보니까 소유자가 몇 명이야? 한 30명 붙어 있어. 그건 등기가 아니죠. 그래서 일필지 일부 뭐 하면 안 된다? 안 돼. 하려면 분할 등기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담보 가치가 높으면 저당권이 여러 개 붙을 수 있잖아요. 일필지부 안 됩니다. 근데 조심할 것. 일필지가 공유일 때는 지분에 해당하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일필지가 공유일 때는 지분에 해당하는 뭐 설정할 수 있다. 일필지 일부는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서 5번 보시면은 저당권자가 부동산 담보 가치뿐만 아니라 사용 수익권 갖는 특약은 뭐 되지 않는다. 이게 뭘까요? 이 저당권자는 채권자, 부동산 담보권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은행, 채권, 저당권자는 본권, 저당권은 있어도 본권 아닌 점유권은 없죠. 그렇게 설명이 이해가 될 거예요. 몇 번이? 5번이. 저당권, 부동산 담보권 갖는 채권자는 본권, 저당권만 있지 그 목적 부동산 가서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등기 등록된 것만 저당권 설정하는 거예요. 자, 5번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보세요. 6번. 이게 전형적인 거죠. 1.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말 같은 소리 해야 돼. 지상권은 뭐다? 자,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유가 뭘까? 매매의 대상은 일방이 재산권 이전 약정, 대금 지급 약정이죠. 재산권의 2대주주가 뭐냐면 이거죠. 물권하고 뭘 묶어서요? 채권을 묶어서 무슨 권이라 하는 거예요? 재산권. 채권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재산권이니까. 물건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재산권이니까. 그럼 지상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물건 재산권이니까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상권, 본권 맞지요? 온천에 관한 관리, 관습법상 물건 아니죠. 자, 세 번째는 통행권 인정하지 않지요. 네 번째, 공원 이용권. 배타적 권리 취득했다고 볼 수가 없죠. 자, 다섯 번째가 미등기 무허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6번은 별표해 두시고 한번 참고해 두시고요. 네, 7번 볼게요. 7번에 4번 볼게요. 갑이 임찬 을 토지에 경작한 쪽파를 뭐하지 않은 채 수확하지 않은 채 병한테 뭐했다? 매도했다. 명령을 갖추지 않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명령을 뭐 해야 돼요? 갖춰야죠. 취득은 뭐이지만 자동이지만 팔 때는 갖춰야 되겠죠. 8번은 뭐 그닥 좋은 지문은 아니에요. 8번에 1번에 물건은 법령이라고 돼 있죠.
법률 이해됩니다. 뭐다? 법률. 8번은 그냥 참고할게요. 다음 넘기시고요. 네, 9번도 그냥 9번은 3번 볼게요. 물권 이전을 위한 합의는 양도 당사자 합의만으로 뭐하나? 저당권 경우에 양도 당사자 외 채무자 물상 보증인 합의도 있어야 된다. 물권 처분할 때는 동의받을 이유가 없죠. 그 뒷부분 때는 틀린 겁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자, 이제 물권정 청구 갑니다. 우선권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자, 물청은 어디를 지배하는 용어일까요? 어림없어요. 여기 물권 있죠. 물권. 이 물권을 내 걸 누가 건드려요. 자, 침해합니다. 침해자는 누구일까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침해 가능성이 있죠. 자, 채권은 사람하고 사람의 관계죠. 그럼 채권 침해는 누가 합니까? 네? 저쪽에서 침해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침해는 누구다? 오은리. 채권은 오은리 주장이에요. 무슨 주장? 그러니까 침해도 뭐다? 오은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 보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가면 제일 편해. 물건은 올 주장이죠. 그러니까 침해도 뭐예요? 그러면 침해하죠. 3종 세트가 뭐예요? 제주도에 토지 사놨더니만 5년 만에 가봤더니 거기 뭐 해놓고 있어요? 아니, 나무 심어놓고, 에? 떠놓고 슬쩍 뭐 이제 경작하고, 아직 안 오니까 무단 신축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내놔. 야, 치워. 하지마 할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세요? 그러면 달라는 효력이 있는데 안 주어. 그때 쓰는 용어가 뭐예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채권 침해했을 때 채권자는 쓰는 용어 알잖아. 무한도전 아니고. 무슨 불이에요? 이거 이 단어예요. 무슨 불이에요? 그 채불은 1번일 때 쓰는 용어 아니에요. 계약이 퍼펙트 유효할 때 쓰는 용어가 이 단어, 저 단어라고. 채권을 지배하는 용어가 뭐다? 채무분리. 물건을 지배하는 용어가 뭐다? 물청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물청은 어디서 온다? 물권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이 주가 되고 이 물청이 종이 되는 거예요. 무슨 관계? 근데 이 물건과 물청은 또 책자 들어가면 특징 언제나 운명을 뭐 한다? 함께 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물건이 뭐고요? 물청. 물청은 어디서 온다? 그러면 이제 보통 얘기할 때 하는 얘기가 이거 많이 얘기하죠. 전세권은 물건이다, 물건이 아니다. 전세권은 물건이죠. 자, 임차권은 여길까, 여기일까? 여기 15가지 계약 들어가면 차가 있지. 차차차. 세 번째 차를 임대차 하게 되면, 그죠?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용식을 요구하는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해요. 무슨 권? 그럼 임차권은 소속이 어디에서 와요? 임대차. 그럼 임차권은 소속이 여기 채권이지. 여기 채권이지. 전세권은 위치가 어디고? 자, 임차권도 본권은 맞아요. 본권은 맞는데 소속이 어디다? 용익물권의 반대말이 뭐다? 아니, 용익물권의 반대말이 뭐다? 용익채권입니다. 근데 실제 용익채권이라는 말은 안 쓰지.
근데 타인의 부동산 비는 방법은 물건 형태이고 뭐가 있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5월 주장하려니까. 근데 임차권 등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등기된 본권, 전세권, 물청은 있어도 등기 안 된 여기 채권, 임차권, 물청은 없죠. 근데 둘 다 점유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본권, 임차권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 있고 전세권 있는 사람 본권, 전세권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유는 다 있는 거지. 본권, 임차권, 본권, 전세권 있죠. 본권, 전세권, 물청은 있어도 본권, 임차권, 물청은 없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왜? 주인이 나서야 돼. 안 나서면 임차권, 물청은 없지만 주인의 소유권, 물청을 대위할 수 있다는 그런 신문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채권, 임차권, 물청은 없다. 그러나 주인의 소유권, 물청을 대위하면 되죠. 여기는 전세권, 물청이 있죠. 주인 거 쓸 필요가 없지. 지 거 쓰면 되지. 그래서 미등기 전세를 뭐라고 표현해? 미등기 전세를. 미등기 전세. 2편 물권, 전세권, 무효이지만 3편 채권, 임차권, 유효로 전환. 그게 무효 행위의 전환. 뭐라고요? 불공 전환 법률 행위는 전환이 돼야 한대. 되죠? 추인 안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권에서 물청이 오지 채권에서는 물청이 없어. 그러니까 임차권 물청은 없다. 주인의 물청을 뭐 한다. 여긴 전세권 물청이 있으니 지껏 쓰면 되는 거지. 대할 필요가 없죠. 차이가 물청입니다. 자, 1번 볼게요. 물청 행사는 고유가시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치권에서는 소유권에 기초한 물청에 관한 규정을 뭐하지 않는다. 그게 유치권이죠. 유치권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 것, 인정되는 게 딱 떠올라야 되죠. 인정되지 않는 것, 우물에 물이 없다. 타는 목마름. 우선 변제권 없고 물상 대의성 없고 물청 없습니다. 무슨 권 물청? 유치권 물청 없어요. 근데 뭐는 있다? 점유권 물청 있는 건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에 기인한 물청은 소유권 물청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뭐가 생명? 점유가 생명. 유치권 공식은 밑에 써보세요. 뭐 하다가? A. 점유. B. 채권. C. 유치권. 유치권 공식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뭐 하다가? 거기다 지출 비용 달라는 채권이 있으면. 그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잖아. 그러다 점유가 사라지면 모두 사라진다. 유치권 사라지다가 점유만 부활할 수 있으면 유치권도 부활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권 물청 가지고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 가지고 점유만 살려내면 본권 유치권이 자동적으로 살아납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본권 유치권 물청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세 번째, 물청은 대항력 같은 부동산 임차권에도 뭐 한다? 인정된다. 아까 제가 등기 안 된 임차권이라고 그랬었지. 근데 만약 얘가 뭐가 돼 있으면 족보가 올라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물청을 인정할 수 있겠지. 전세권은 당연히 무슨 상황이니까 물건 등기된 전세권은 물청이 있고 등기 안 된 임차권 물청은 없어. 그러니까 누구 거? 소유자 물청을 대위. 만약에 뭐가 돼 있으면 그때 물청 인정해도 되겠지. 네 번째, 물청은 일정한 경우 물건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방금 전에 뭐라 그랬죠? 주하고 종인데 이건 언제나 운명 함께 하거든요. 물건이 주, 물청이 종인데 특징 언제나 운명 함께. 그럼 거기다 주종관계 붙여 읽어보세요. 종된 물권적 청구권은 일정한 경우 주된 물건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안 되죠. 언제나 운명을 뭐한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유권이 주죠. 소유권 물청이 종이지. 그러면 무단 신축자한테 토지 소유자가 지금 토지 반환 건물 철거 소송 진행하는 중. 소송 진행 중이야. 그러다가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신토지 소유자가 뭐라고 해야 하느냐. 어차피 소송을 누가 진행했으니까. 전 소유자는 네가 하다. 소유권 물청을 누가 하라. 전 소유자한테 행사한다는 특약을 맺었어. 유효 무효? 방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언제나. 운명 함께 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소유권 물청은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야? 전 소유자 남아있으면 안 돼. 누구한테? 신. 그래서 언제나 운명을 뭐 한다? 함께 한다는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정답 몇 번? 4번. 물청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동시에 발생하여 병전할 수 있겠죠. 상대방한테 뭐가 있으면 귀책 사유가 있으면 물청 더하기 손청. 귀책 사유가 없으면 물청만 들어가지 손청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병전할 수 있습니다. 자, 작년도 기출문제 봅시다. 11번. 물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소유권에 기인한 물청은 소멸시의 대상이다. 자, 소멸시가 나왔네요. 여기다 영역 표시합시다. 물건, 소멸시의 대상이 되는 거 표시하세요. 자, 여기다 소멸시가 나왔습니다. 채권 모두. 채권은 뭐라고요? 모두. 물건, 용만.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야. 그게 소멸시의 틀이야. 소멸시가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채권은 모두, 물건은 용만. 용만이 뭐죠? 지천. 그럼 안 걸리는 게 뭐야? 점유권. 소멸시의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 소멸시의 대상 아니다. 또 유질적. 소멸시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소멸시가 나오면 채권 모두, 이편, 물건, 용만. 소멸시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권 기초로 하는 물청은 소멸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뭐 했다?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뭐 하는 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 있죠? 건물 철거 상대방 될 수 있다? 그건 방해 제거는 현재 뭐 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지 뭐. 정답 몇 번? 2번. 세 번째, 소유자는 허무인. 업주 사람이 자,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말소 청구할 수 없다. 허무인을 상대로 할 수 없지만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한 사람 있죠. 그 사람 청구할 수 있다 하지 맞겠죠. 네 번째,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키워드 반환이죠. 이때 뭐 기억나요? 반환. 지금 일본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올림픽 열리고 있죠? 일본 너희들이 아무리 지저대봐야 독도는 반환할 수 없다. 지역권 저당권자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키워드가 반환이야. 반환 네 글자 점유 내놔.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은 소유권 물청 다 있습니다. 뭐하고 뭐요?
지상권, 전세권은 소유권 물청 그대로 다 가져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가 오지 않았죠. 그래서 반환 없고 방해 제거 200만 있습니다. 점유권 물청 없어요. 그 다음에 점유가 생명인 무슨 권은? 유치권은? 소유권 물청 다 준용하지 않습니다. 유치권 물청 없어요. 그래서 저당권 나오면 뭐가 나오면 안 된다? 반환 나오면 안 돼요. 지역권, 저당권, 점유가 내려오지 않았죠. 그래서 점유권 물청 없고 지역권, 저당권 반환 없어요. 방해 제거 예방만 있을 뿐입니다. 다섯 번째,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권 요건으로 방해되는 방해는 재산상 손해와 동일한 의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물청은 돈 달란 얘기가 아니에요. 행위를 요구하는 겁니다. 내놔, 치워. 할 염려가 있을 때 그러니까 행위를 요구하는 거지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손해배상은 뭐와 같아요? 규책 사유가 있을 때 불법행위 손해배상 문제로 가는 거예요. 물권, 물청은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신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돈 달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물청은 뭐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방해, 반환해달라는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끊어서 할게요.